안녕하세요.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기능의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통증 치료로 부신 피로가 온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내과 진료를 보다 보면 뭐 혈압약, 당, 위장 이런 치료약이 많이 나가는데 특히 중요한 건 심혈관 질환이죠. 지금은 제가 여기서는 통증 쪽이나 구조 치료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연세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내과를 다니고 또 정형외과를 따로 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많으시죠. 그냥 아프시면 정형외과나 어떤 통증학과나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용량 스테로이드의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몸이 호르몬들이 셧다운 돼 버리는 거죠. 너무 고용량을 쓰다 보니까 부신 호르몬이 셧다운 돼 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어지럽고 피로가 심하고 공복감이 심하고 뭐 당뇨도 오는 사람도 있고 당뇨 전 단계도 오고 짜증도 나고 우울증도 심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도 그런 분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치료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경우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잘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궤양성 대장염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봐도 몸의 어떤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다는 거는 디스크 수술하기 전에 많은 약과 주사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많고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약으로 안 들으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코스를 많이 밟으셨을 거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지금도 사지가 다 아프고 지금도 정형외과 약이나 주사를 맞으시고 지금 하신 얘기들이 이제 정말 기운도 못 쓰겠고 공복감도 자주 오고 짜증이 나고 우울도 오고 그래서 정신과 약도 주셨다 그러시는데 제가 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코티졸과 DHA가 이제 부신호르몬 수치인데 원래는 이것들은 혈액 검사로는 잘 안 잡히고 이제 타액이나 소변 그 더치 테스트로 잘 잡히는데 너무 심한 경우는 소변이나 그냥 혈액 검사로도 나오거든요. DHEA 설페이트 수치가 4.34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DHA 설페이트 레벨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 60 정도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몇이 나오냐면 아까 보셨겠지만 DHA가 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분의 1입니까? 60으로만 쳐도 몇이야? 15분의 1? 그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이거는 사실은 뭐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수치거든요.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코티졸도 보통 한 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3.6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쭤봤어요. 스테로이드 약이나 이런 주사를 맞은 적이 있냐 여쭤봤더니 본인은 모르시겠대요. 그냥 그거를 맞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프롤로 주사나 이런 너무 아프니까 주사를 맞았다 그러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사제나 약이나 본인은 스테로이드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그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물로 인해서 부신 피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짜증도 오고 공복감도 오고 너무 만성 피로가 와버린 거예요. 면역도 당연히 떨어졌겠죠. 그리고 지금은 뭐 추위도 잘 탄다 그러시고 몸이 너무 나빠진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111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부신 호르몬의 재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낮으면 부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패스웨이를 봤죠. 콜레스테롤에서 DHA를 만들고 또 코티졸을 만들고 이게 다 하나의 그 패스웨이에 있거든요. 콜레스테롤은 낮고 이것도 콜레스테롤 약을 또 드시더라고요. 물론 부신 피로가 있어서 이게 다 소진이 되는데 거기다가 약까지 드셔. 그러니까 이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고 코엔자임 Q10도 결핍이 돼서 통증이 오고 DHA는 거의 바닥이죠. 생활이 힘들 정도죠. 코티졸도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죠. 근데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환자 많고 뭐 동네 정형외과라든지 지방에 있는 뭐 통증 병원 이런 데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주사를 맞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프롤로 주사 이런 거 맞았다고 하시는데 DNA 주사 뭐 이런 거 맞았다고 하는데 그걸 맞아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주사를 놓을 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얘기 안 하고 환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아파서 통증 병원에 가신다 그러면 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여쭤보고 맞으세요.
그거를 그때 이제 맞으면 안 아파지니까 그거를 자꾸 맞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면 우울증까지 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나 부신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용량의 부신 호르몬을 쓰고 부신 피로를 치료해야 되는,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신 호르몬을 너무 고용량으로 막 부신 피로 환자들한테 쓰는 용량의 거의 한 100배 이 정도의 용량을 50배 100배 용량을 쓰다 보니까 부신이 셧다운이 와서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아주 저용량의 뭐 하이드로코티손 같은 부신 호르몬을 쓰거든요. 뭐 비타민 C, 마그네슘, B5 이런 걸 쓰는데 그런 걸 써서 정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요. 물론 DHA도 쓰고 콜레스테롤 약도 너무 세게 쓰면 좀 줄여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그걸 정상화 시켜드리고 건강한 통증 치료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짜증나는 거나 공복감이 오는 거나 우울증이 오는 거나 이런 게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돼도 되는 건데 그냥 허리 아프고 몸이 아픈 거 때문에 병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어서 온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정신과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뭐 들어 누워가지고 생활이 안 될 수도 있고 집중력, 기억력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면역은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뭐 독감이라든지 대장포진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져서 올 수 있는 감염 질환도 올 수 있고, 이러다 갑자기 폐렴이 와버리거나 결핵이 와버리거나 이러면은 연세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진료실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통증 치료를 통증 전문 병원에서 받으실 때 정 아플 때 한두 번 정도 맞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 1년에 뭐 4번 이상 맞지 않는다, 5번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 병원에서 5번 맞고 저 병원에서 5번 맞고, 그러니까 병원 한 5군데에서 5번씩 맞아보세요. 그러면은 1년에 25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신이 셧다운이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우 몸이 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잘 아셔가지고 병원 다니실 때 꼭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주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면 의사가 이분이 좀 이걸 물어보시니까 쓰지 말아야겠다고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한두 번 정도 쓰는 건 괜찮은데요, 너무 아프거나 통증을 안 잡힐 때 이게 완전히 15분의 1 정도로 호르몬이 떨어질 정도로 주사를 쓴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의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와버린 거죠. 사실은 이분이 온 가장 큰 원인은 병원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부신피로 증상이 와서 그걸 치료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병원 갔다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다.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나의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나의 할머님, 할아버님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좀 몸이 아팠을 때 통증 치료를 받을 때도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좀 알아 계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